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빅테크 간판 기업들이 비틀거렸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건 빅테크 부진이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더 큰 무엇인가, 이를테면 폭락장의 시작인가 하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운영하는 안동우 US 스탁 이사의 시각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 테슬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 뭔가 웅장한 일곱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좀 부진합니다. 안동호 이사님, 뭔가 좀 이 정점을 지났다,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점을 지났다고 하기에는 네. 약간 지난 닷컴 버블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 지난 닷컴 버블 때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네. 그 98년, 99년 그 당시만 해도 S&P 500 대비해서 나스닥 100의 그 상대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데 실적은 따라오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S&P 500 내의 기업들과 나스닥 100에 겹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의 그 실적이 비중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주가 그 퍼포먼스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버블 붕괴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빅테크 버블 붕괴와 좀 다르다.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강승희 대표님은 그런 상황의 변화, 조정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을 찍었다. 이제 고점 찍고 계속 폭락할 거다. 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실적을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일단 투자를 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너무 큰 진짜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 빅테크가 만들어 놓은 AI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빅테크들은 AGI라는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예. 진짜 제일 센 인공지능 만들 때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구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빠졌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 투자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접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인데 예. 이제 문제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네. 이제 투자한 금액에 맞춰서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분기부터 감가상각하면서부터 손익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감가상각이 커지면.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나빠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되면서 구글이 급락을 해버렸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AI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하락세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저는 근데 이번 AI 하락이 꼭 구글에서 시작을 한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강승희 대표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이 인공지능 하면 이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된다. 뭔가 과잉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다 빅테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네, 실제 그 구글의 CEO가 일단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 과대 투자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소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과대 투자했을 때 리스크보다 크다. 왜 그러죠? 과소 투자했을 때 잘못하면 쫓아가지 못할 경우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처음에 쫓아가지 못하면 뒤에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오히려 과대 투자를 해서 그게 남은 게 있으면 다른 쪽으로 전용하든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만 과소 투자를 했을 때는 아예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구글 CEO처럼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구글 CEO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빅테크 CEO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까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크 주커버그도 이번에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전반적인 빅테크들은 앞서 이제 이야기하신 AGI로 가기 위한 데 있어서
선두를 잡기 위해서 결국 한 예를 들면 국내 이제 인터넷 그 쇼핑몰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 쿠팡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선두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두를 잡고 1등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그 뒤에 있는 쪽은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마켓 전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를 계속해야 할 수밖에 없다. 과소 투자 위험이 더 크다. 강승희 대표는 아까 그런 걸로 인해서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감가상각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것만이 빅테크의 주가 하락을 끌어내린 요인은 아니다. 뭐 다른 요인은 뭘로 보시는데 그래요? 다른 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라고 네. 보시면은 CPI가 마이너스 0.1 나오는 날부터 이상해졌거든요. 시장 자체가. CPI, 미국 예, CPI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실제로 마이너스 0.1이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그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처음에는 이제 금리 인하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나스닥도 오르고 러셀도 같이 올랐었는데 네. 갑자기 시장이 돌변해서 나스닥은 폭락을 해버렸고요. 네. 그러면서 러셀은 급등을 해버렸어요. 러셀이 이 이제 중소형 지수의 대표적인 지수죠. 네, 러셀 네. 2000 중소형 지수가 급등을 해버리면서 그날 모든 전체적인 이제 경제 시스템 자체에서 뭔가의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스닥은 빠지고 러셀이 올라간 이벤트 외에 예. 엔화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급등을 해버린 엔화 거예요. 엔화 가치가? 강세가 돼버렸습니다. 아. 딱 그게 발표됐을 때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고 개입을 함으로써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됐어요. 옌캐리 트레이딩이라는 용어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강세가 되면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엔화 가치 강세가 전체 자금 흐름의 변화를 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옌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엔화는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빌려서 안정적인 곳에다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국채. 그냥 엔화가 강세가 되지 강세로만 전환만 되지 않으면 예. 실질적으로 그냥 금리 차이로 거의 5%씩 수익이 나니까 안전하게 부도만 안 나도 예. 이제 그런 포지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헤지 펀드들은 보통은 이제 그 국채를 안 하고 예. 롱숏 에쿼티라는 형태로 돼 있는 헤지 펀드 전략을 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은 사고 내려갈 것 같은 주식은 팔아요. 네. 그러면 실제 돈이 들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제 주식을 다시 사니까 그러면서 그걸 레버리지를 겁니다. 그래서 2배, 3배씩 더 레버리지를 걸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이제 헤이지 펀드라고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용되는 자금들이 NK 자금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 자금들이 지금 빅테크에서 러셀 중소형주로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까? 옮겼다는 개념보다 이전에 과거에 1년 전, 2년 전에 그러니까 AI가 처음 나왔을 때 2023년도 초기에부터 갑자기 AI가 뜨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예. AI주만. 그 전까지는 러셀이 더 아웃퍼폼,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서부터 실제로 기술주가 상승하고 러셀이 못 따라가면서 그 차이가 벌어진 게 거의 한 25%까지 벌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롱숏 에쿼티를 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주를 매수하고 이제 러셀 2000을 팔았다면 보통 이제 2배 정도씩은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그럼 이제 1년에 50% 이상을 수익을 네. 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예.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다.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서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일본에서도 이제 자꾸 이제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트리거가 돼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제일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시작을 그때 트리거를 했고 그 트리거한 이후에 또 이게 또 트럼프 총격 사건까지 겹쳐지면서 더 그걸 트리거를 해주는 바람에 네. 결국은 펀드 청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조금 주목을 했는데 결국은 빅테크에서 미국의 중소형주로의 이 전환, 뭐 주도주라고 표현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전환이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다.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안 이사님도? 예, 현재 뭐 로테이션이라고까지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오르고요. 부동산? 네. 그다음에 은행주, 뭐 유틸리티인데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롱숏 전략을 쓰면 가장 그 당시 뭐 실적이 안 좋았던 뭐 부동산 같은 경우 금리가 높으니까 모기지 예. 금리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 은행까지 해서 전부 이제 그쪽을 차입을 해서 매도를 하고 그 자금 가지고 이제 롱 쪽인 빅테크 종목을 많이 샀거든요. 예. 근데 뭐 헤지펀드 같은 경우가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아까 높은 수익을 거뒀을 때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가장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 환경 변화가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트리거가 돼서 팔기 시작했고. 반대 포지션을 다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CTA라고 해서 추세 추종 전략에 관련된 그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우스들이 CTA. 예, 네. 그런 그 전략을 쓰는 쪽은 또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계속 아래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자금들이 이번 주에도 지금 자금이 뭐 만약 시장이 안 좋으면 약 70억 달러 정도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그 수요 측면에서 뭐 빅테크는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당분간은. 그런 때문인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곱 아주 위대한 웅장한 일곱이 요즘 바뀌었어요. 미저러블 세븐, 비참한 일곱 형제. 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정도로 비참하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뭔가 지금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한 이 이익을 못 내는 인공지능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매출이나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을 조금 표현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하루 많이 빠져서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매그니피선트랑 반대로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지금 실제로 아까 처음에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끝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끝은 아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올해 안에 고점을 다시 넘길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다. 그러니까 폭락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전고점을 다 넘기면서 다시 상승세로 완전히 돌기는 네.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매도를 한다면 AI 주식을 그렇다고 다 팔 수 있는 용감한 펀드 매니저가 있을까? 없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어쨌든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는 거기서 사서 뭘 사서 만들어 쓰는 써야 거죠. 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얘기할 때 확실하게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계속 거죠. 투자를 하면 사야 되는 거죠.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칩을.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고 이제 이 상태는 유지가 되는데 이 과투자된 게 수익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고점을 넘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예. 엔비디아의 칩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서 거기 익숙한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해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실적이 과연 시장의 기대에 받쳐줄 건가? 먼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발표한 게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이 네. 발표했잖아요. 실적이 조금 테슬라 같은 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또 지금 다른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연이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4개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나요? 기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 기관들에서 양호할 거로 예상보다는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예, 좋을 거로. 대부분 그 빅텍 기존 그 실적 추세에서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실적은 예상보다 월가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다들 예상을 하는데 뭐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지금 되게 시장에서 보는 게 타이트합니다. 뭔가 하나만 미스를 해도 시장이 거의 과잉 반응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뭐 앞서 이제 그 알파벳 같은 경우도 유튜브가 살짝 미스를 하긴 했지만 예. 나머지 아까 감가상각 이야기부터 해서 AI에 관련해서 저 돈을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일단 들어오는 게 좀 적은 그런 부분. 예. 그러니까 완벽해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시장의 기대에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앞서 엔비디아 앞전에 실적 발표 보면 정말 놀라게 만들 정도의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주가가 뭐 10%씩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어느 정도 나오면은 주가가 움직임이 없겠지만 조금만 미스하면
그래도 뭐 한 7, 8%는 기본으로 이제 밀리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뭐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아마 여차 없이 조금 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쪽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돈을 그쪽에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예, 너희가 실적이 완벽하지 않으면 예, 그 반대급부로 주가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완벽한 실적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주에. 시장의 기대치는 정말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맞추지 못한다면 주가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뭐 네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네. 두 분 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강승희 대표께서는 아까 전고점을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중에 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조금 상당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테슬라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제 이게 좀 저점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전고점에서 지금 이미 10% 이상씩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면 항상 10%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FOMC 이번 주에 있지만 그렇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침체에 관련된 이제 코멘트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둔화가 아니라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러셀이거나 빅테크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침체 쪽으로 단어가 나온다. 단어가 나오면 네, 그 부분의 제일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냥 금리도 동결하고 9월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코멘트에서 진짜 침체가 없다고 봐야 되느냐. 근데 지금 그 부분도 여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화 정도지 침체는 아니다. 그게 지금 대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위아래로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고점까지는 뚫고 못 가지만 뚫고 가려면 AI가 진짜 좋든지 아니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또 뭔가를 또 막 사야 되게 만들어서 매출이 막 좋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그걸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튼 뭐 전고점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지만 아까 10% 가까이 전고점 대비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저점 매수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혹시 두 분 뭘 꼽으실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는 뭘 꼽습니까? 예, 일단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남아 있다 보니까 8월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도 예, 뒤쪽에 있다 보니까 8월 말 정도 23일인가요? 엔비디아는 네, 그래서 실적 발표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일단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 희망이라는 걸 많이 줬습니다. 메시지를. 테슬라가? 예, FSD 뭐 연기하긴 했지만 일단 테슬라 빠진 거에는 연기한 거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자율주행차. 모든 부분이 좀 뒤로 미뤄진 게 있거든요. 예,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또 뒤로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10월 10일 날 하고 또 내년 초에 나오는 뭐 로보택시 뭐 초기 버전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빠졌을 때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강승희 대표님은 혹시 뭐 꼽는다면? 저도 둘 중에 고르라면 테슬라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 두 분 다 엔비디아라고 할 줄 알았는데 좀 생각가 다르네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일단은 내년까지의 모든 매출액이 확정돼 있는 회사거든요. 이미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매출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 만큼 이미 다 팔았거든요. 이미. 내년까지 확정. 확정. 그 다음 거를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가지고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못하면은 떨어지는 거고 잘해도 본전인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상승 어떤 기회가 기회가 커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진짜로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갑자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듭니다 이러고 나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이제. 근데 기존에 있는 이제 그 하이 퍼포먼스 이제 PC들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네요. 마침 테슬라를 두 분이 뭐 꼽았으니까 테슬라 하면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죠. 캐시우드. 여전히 정말 테슬라 강세론자인데 저점 매수로 보고 최근에 지분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이 캐시우드의 전략은 뭐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테슬라를?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믿음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화? 네, 네, 믿음에 가깝고 또 일론 머스크도 캐시우드가 말하는 걸 인용해서 또 그걸 또 이용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보여준 패턴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반 투자자하고 좀 다릅니까? 캐시우드는? 일단 캐시우드는 그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 가치를 상당히 높고 봅니다. 로보택시? TM의 그 토탈 그 총 유효 시장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테슬라 주가를 $2,500를 이야기할 정도로 네, 상당히 그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한 상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왔을 때 그때 질문이 테슬라를 팔았거든요. 그때는 이게 캐시우드가 네, 왜 팔았을 왜냐하면 때는? 갑자기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 1위 종목 보유 1위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일부 지금 그 조금 팔았습니다. 그 지분율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샀다고 보시면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가면 또 팔고 좀 떨어지면 사고 테슬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데 뭐 캐시우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차에도 기대를 걸고 있지만 테슬라의 뭔가 매출과 수익이 또 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배터리 저장 장치 ESS 사업이 대단한 정말 그 정도 수익이나 매출을 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ESS도 인공지능이 뭐 없고 뭐 아무것도 돌아갈 게 없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전부 다 그 AI를 만드느라고 전기도 너무 많이 쓰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ESS도 그렇지만 저는 ESS보다는 이제 왜 그 머스크가 예. 자율주행을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 보면은 그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예, 자율주행하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랑도 계속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로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모델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가진 사람이 이기는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그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개인적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슬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차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찍고 있잖아요. 네, 관련 그렇기 데이터가 때문에, 제일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가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제일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테슬라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이제 다른 부분에서 데이터와 ESS 다 관련돼 있는 거지만 그렇게 찾아봤고요. 결국 빅테크 하락세가 지난주에 좀 현실화되면서 특히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네.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지금 미치는 겁니까? 그냥 분위기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급상에서 바로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수급상에서는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내년까지 그 주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 영향보다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분위기.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또 23%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딱 그 정도 24만 원에서 지금 19만 원대까지 빠진 거니까 예. 그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그 2차 밴더인 한미반도체는 그거보다 좀 더 빠진 그런 상황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네네. 한미반도체는? 네, 그렇게 좀 보시면은 그게 19만 얼마에서 지금 13만 오늘 13만 얼마로 제가 네. 봤는데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고점을 과연 올해 넘어설 수 있느냐?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영향을 우리 빅테크가 받는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밝게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연기금이 팔지 않았을까요? 연기금이 네, 지난 5거래일 중에서 제일 많이 판 게 삼성전자랍니다. 오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팔았을 것 같다. 네. 비슷하게 기관 투자가들이 결국 보고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한 걸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 컨센서스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헤지 펀드들은 주가나 이런 거에 자산 배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벌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무조건 벌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지지 않겠다. 그래서 매수한 만큼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빌리는 용도도 있지만 네. 시장 주식 시장은 빠질 땐 다 같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매도도 해놓고 매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상승하는 부분만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헤지 펀드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부분이고 지금 러셀 강세가 되고 이제 나스닥도 빠지는 이유도 그 물량을 대부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화도 되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 오히려 나스닥이 올라갈 것 같은. 예. 엔화가 다시 약세가 되면 옌캐리 트레이딩 다시 되고 그럼 다시 돈이 들어와서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좀 일어나면 다시 돌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르는 사이에 엔화가 많이 오른 거죠? 너무 잠깐 많이 사이에. 네, 많이 갔습니다. 예, 뭐 160, 5% 이상. 그러니까요. 네, 외환시장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참 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드문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를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안동호 이사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해서는 요즘 서학개미들이 조금 미국 주식을 조금 버리고 좀 줄이고 종목을 바꾸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일단 종목을 많이 바꾸는 경향은 아직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심을 좀 외면한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줄이고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줄이는 상태이고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미국의 러셀 2000에 해당하는 종목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그 러셀 2000에 해당되는 기업 정말 뭐 중소기업에서도 되게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미국에 해당되는. 그러다 보니까 IWM이라는 러셀 2000 그 ETF는 관심을 많이 두고요. IWM. 네, 네. 이게 러셀 2000을 대표하는 ETF입니다. 예. 그래서 그 ETF는 많이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스몰캡을 담당하는 S&P에 있는 그 스몰캡 그 S&P 600이 있습니다. 네. 500이 아니라 그 600은 스몰캡 담당이거든요. 그 ETF가 티커가 IRJ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ETF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요. 또 하나가 지역은행 ETF. 그러니까 미국도 지역은행은 뭐 한국에서 미국의 지역은행을 잘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미국 지역은행 ETF 그게 좀 최근에 많이 주가가 움직임이 네. 있어가지고 그쪽에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학금이라고 해도 뭐 러셀에 포함된 종목을 다 연구하고 해서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관심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조정과 향후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희 테이블앱 대표,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운영하는 안동호 US 스탁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